고전시가 10안주원 만원사 보도록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가사고요. 사실성과 구체성, 현장감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작품이에요. 관념적인 전기가사와는 이제 대비되는 성격을 많이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대어로 우선 읽어줄게요.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에 조리 젓듯 오장육부가 다 나온다.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마저 다하게 되었구나.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한나라의 장군 기신이 되려면 한나라에서 유방 대신 죽는 그런 충신은 내가 될 수 있겠지만 바람이 불고 해가 질 때 명라수에 빠져 죽은 구런은 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역시 하늘의 뜻이라 할 수 없구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3일 밤낮에 노를 내리고 닻을 내리니 수로 천리 다 지나가서 추사섬이 여기로구나.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적하기가 매우 심하다. 사면으로 돌아보니 나를 아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보이나니 바다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가 모여 섬이 되었으니 추자섬 생길 때는 하늘이 만든 지옥이로구나. 해수로 성을 쌓고 운산으로 문을 만들어 세상과 끊어져 있으니 속세 인간 세상은 아닌 것 같구나. 지옥의 섬이 어디인 것인가? 지옥이 여기로구나. 어디로 가잔 말이냐? 누구 집으로 가잔 말이냐? 눈물이 앞을 가리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이 집에 가 의지하자 하니 가난하다고 핑계대며 거절하고 저 집에 가 유백에게 주인을 삼고자 하니 이유가 있다고 거절한다. 이 집 저 집 아무된들 유백의 주인을 누가 좋다고 할까? 관력으로 핍박하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맡았으니 관리에게는 못한 말을 만만한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흙 던지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저 나그네부터 따옴표 해주세요. 나를 맡게 된 유배 적객 주인, 나를 맡게 된 그 주인이 하는 말이야. 저 나그네 헤아려 보소. 주인인 내가 아니 불쌍하냐.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은 한두 집이 아닌데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손님네는 모진말을 너는 모진말을 나에게 들어가면서 구태여 내 집에 무슨 인연이 있어 와 있느냐. 내 살림살이가 가난한 줄을 보시다야 아니 알겠느냐. 앞뒤에 땅도 없고 물속으로 고기 낚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며 앞 언덕에서 고기를 낚아 윗마을에 가서 장사하니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얻은 그런 보리 몇 섬이 믿을 것이 전혀 없다. 처자식도 같이 있어서 세 식구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양식 없는 나그네인 너는 대체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하느냐. 따옴표 닫아주세요. 집이라고 서 볼쓰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와야 하며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가 없어. 풀을 엮어서 만든 대나무 자리 같은 거를 한 입 주어 처마 밑에 거처하니 차가운 땅에 눅눅하고 벌레도 많기도 많구나. 한 발이 넘는 구렁뱀이 한 뼘이 넘는 청지내라. 매우 큰 뱀과 지네도 있어요.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해가 지고 금은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을 더하느냐. 이별하는 포구에서 배가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구나. 눈물로 밤을 새서 아침에 밥을 먹으니 덜 익은 보리밥에 된장덩이 한 종지라. 한술을 떠서 보고 큰 덩이는 내려놓고 그도저도 아주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렵구나.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쪽 더위 찌는 듯한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와 굴뚝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는 다 버리고 냄새까지 어찌하리.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우선은 이동경로 나와 있죠. 배 타고 추자도로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유배를 가는 과정 중에서 막 파도 치고 하니까 물에 빠져 죽기 싫은 마음이 드러나 있죠. 내가 그래서 충신이 되어서 왕 대신 죽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 물에 빠져 죽고 싶지는 않아 라는 심리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배지인 추자섬에 도착하니까 이제 자신이 거처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유배객이라고 지금처럼 뭐 감옥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자도에 있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중 한 집에다 이 유배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배객을 만약 윤주가 맡게 되면 윤주가 그 유배객 밥도 주고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겠지. 내가 그런 짐을 떠안는 거잖아. 그런데 보니까 가난한 집이 어쩔 수 없지. 다른 집들은 뭐 했어? 막 뇌물도 주고 해서 다 피해 갔거든요. 가난한 주인이 결국 나를 맡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나한테 막 엄청 화를 내고 한탄을 하고 그런 모습 나와 있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춥고 벌레도 많은 데에서, 그리고 옷도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태로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인은 또 계속 구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하러 가냐면 드디어 나도 노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노동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는 뭘 하게 되냐면 국어를 하러 나갑니다. 내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추자섬에서 국어를 하러 나가. 내가 국어를 하는데 차마 뭐 동냥하면서 뭐 한 푼 줍쇼 뭐 이런 걸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그 집사람이 쌀이랑 이렇게 좀 주면서 나를 좀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해주고 그걸 다시 짊어지고 이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고생해서 한 번도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그 쌀을 구걸해서 온 나를 보고 또 비웃어. 드디어 밥값 하네? 라고 비웃어. 그래갖고 내가 생각을 하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시 이제 노동 쪽으로 돌아갑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막 하려고 그러고 밭일도 하려고 그러고 뭐 자리 그 새끼 꼬는 것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과거를 반성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드러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인이 하는 말을 따옴표는 없지만 어쨌든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성격을 좀 부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자섬이라는 구체적 지명 나와 있는 것도 사실성을 부각할 수가 있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이니까 안 물어봤네. 그냥 내가 할게요. 이거는 산악 같은 지규법,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산악 같은 지규법이기도 하고 과장법도 나와 있습니다. 크나큰 배 조리 젓듯 지규법이고요. 조리가 뭔지 알아요, 너네? 너네 쌀 밥 안 쳐봤어요? 그래? 요즘에는 쌀이 전부 다 잘 정제되어서 나와가지고 씻은 쌀 쓰니 혹시? 그건 아니고 쌀 씻죠? 씻고 그냥 바로 얹히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런 공장에서 잘 도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쌀에 여러 가지 돌도 막 섞여 있고 막 그 티농 같은 거, 뭐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섞여 있고 해가지고 뭘 했냐면 조리를 젓는다 그러거든요. 쌀을 이렇게 넣고 물을 가득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복조리 알죠? 복조리 장식하는 거 이렇게 놓는 거, 복조리처럼 생기게 그게 조리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야. 흔들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다 떠오른단 말이야. 안 좋은 것들이. 그걸 걷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휘둘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크나큰 배가 조리 젓듯 흔들려가지고 내 오장육부가 다 나올 지경이다.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은 죄는 사실 죽어 마땅한데 그래도 임금님이 내 목숨을 살려서 유배를 보내줬다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국고를 탕진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고를 탕진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유흥에 빠져서. 그러니까 진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거야. 자기 놀고 먹고 노름하고 하느라고 그 돈을 어떻게 해? 임금님 옥새 옥새를 그거 다시 만드는 거 뭐라 그래? 위조. 옥새를 위조해가지고 찍어가면서 돈 다 빼돌렸었거든. 그런 짓을 했어요. 다행히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 마저 다하게 죽게 되었구나. 초안건곤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치르던 그때 한나라 영중에 왕 대신 죽는 그런 충신은 내가 될 수 있겠지만 서풍은 뭐예요? 가을바람을 서풍이라고 그러죠? 서풍, 가을바람, 낙일, 해가 질 무렵. 그러니까 뭐든 다 끝나는 느낌이죠. 가을, 저녁 뭐 이런 것들. 명라수에 빠져 죽은 굴어는 내가 되고 싶지 않구나.
사역천명 할 일 없다. 한 번 죽고 사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서리법. 삼가 죽음이 교차하는 3일 밤낮에 드디어 도착해서 노를 내리고 닷도 내리니 수로천리 다 지나가서 추자섬이 여기로구나.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적하기가 고요하고 한적하기가 매우 심하다. 사면으로 돌아보니 나를 아는 이가 누가 있으리. 서리법. 보이나니 바다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대구법. 들리나니 물소리라. 청각적 심상. 보이나니 바다요 시각적 심상.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 때는 하늘이 만든 지옥이로다.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 낀 산으로 문을 만들어서 세상과 끊어져 있으니 인간 세상은 아니로구나. 지옥의 섬이 어디인가? 지옥이 바로 여기인 것 같구나. 어디로 가잔 말이냐? 누구 집으로 가잔 말이냐? 이것도 뭐예요? 뭐로 뭐 하잔 말인가? 뭐로 뭐 하잔 말인가? 대구법. 눈물이 가리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이 집에 가 의지하자 하니 자기 집은 가난해서 유배가 받을 수 없다고 핑계대고, 저 집에 가서 내 주인 좀 해달라고 하니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네. 이 집에 가 뭐 하자니 뭐 하다고 뭐 하고, 이 집에 가 뭐 하자니 뭐 하다고 뭐 하고. 대구법이네요. 이것도. 이 집 저 집 아무된들 적객 주인을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 서리법. 관아의 힘으로 핍박하고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 우리 집 주인이 관리더러 못한 말을 만만한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흩던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가 누구예요? 화자겠죠. 저 나그네 헤아려 보소. 주인인 내가 아니 불쌍하느냐.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닌데 관인들은 뇌물을 받고 다른 집들은 다 마다하고 뇌물 줄 수 없는 우리 집에 너를 맡기고, 너는 나에게 모진 말 들어가면서 구태여 내 집으로 무슨 인연이 있어서 와 있느냐. 내 살림살이가 소박한 줄을 보시다야 아니하겠느냐. 앞뒤에 우리는 농토도 없고 물속에서 물고기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며 앞언덕에서 고기를 낚아 윗마을에 가서 장사를 하니 그물로 얻은 보리 몇 섬이 믿을 것이 아니다. 처자도 같이 있어서 세 식구 먹고 살기 힘든데 양식 없는 나그네인 너는 대체 무엇을 먹고 살려느냐. 여기까지 인용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객주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집이라고 서 볼 수나 있겠느냐. 서 볼 수 없다. 서리법이죠.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며 방 한 칸에 주인 들어가고 나그네는 잘 데가 없어. 띠자리 한입 주엄 처마 밑에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벌레도 많기도 많구나. 촉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네요. 한 발이 넘는 구렁뱀. 한 발은 팔 벌린 요만큼을 한 발이라고 그러죠. 한 발이 넘는 구렁뱀. 한 뼘이 넘는 청진해라. 한 발이 넘는 구렁뱀 뼘 넣는 청진해. 이거 뭐예요? 대구법. 좌우로 둘렀으니, 이런 뱀이랑 진해가 좌우로 둘러져 있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정서 직접 표출 나와 있습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금은밤 어두운데 시간적 배경 나타나고 있고요. 그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화제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네요.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을 더한다라는 거죠. 서리법. 별포에 배 떠나니, 포구에서 배가 떠나니. 포구인데 포구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이별의 공간이라 그래서 포구를 그냥 상투적으로 별포라고도 불러요. 포구에 배가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청각적 심상. 이 노젓는 소리를 통해서 화자의 쓸쓸함과 괴로움이, 화자의 정서가 다시 심화되고 있네요. 눈물로 밤을 새서 아침에 조반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덜 익은 보리밥에 된장덩이 한 종지라. 한 수를 떠서 보고 큰 덩이는 내려놓고. 왜 내려놨을까? 눈치 보이니까 큰 덩이는 내려놓고. 그도 저도 아주 없어서 굶을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렵구나.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쪽 지방 더위에 찌는 듯한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손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막은 덕석인가. 덕석과 다름없다는 거죠. 서리법이고요. 덕석, 걸레 같다는 얘기야. 덮고 검기를 다 버리고 냄새까지 어찌하리. 서리법. 문제 보도록 합니다. 주제는 유배생활의 고달픔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작품 전체를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있거든요. 근데 발췌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협적인 자연 현상을 과장하여 보여주고 있다.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흘리치네.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어디? 주변의 사물을 통해서 정서 나타내는 거 어디 있어요? 맞는 선지거든요. 어디? 노젓는 소리? 노젓는 소리는 근데 사물이에요?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못 찾겠으면 넘어가 볼까요, 우선? 넘어가자, 그럼. 3번. 반어적인 표현으로 화제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어법 있었어요? 우선 반어법이 없다는 건 확실하네요. 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화자가 겪은 일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시간 흐름은 아까 얘기했고요. 대구적인 표현도 아까 찾았습니다. 그럼 다시 2번 선지로 가서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사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제자들에 따라서 사물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물이라 그러면 이런 무생물들이거든요. 무생물들을 사용한 사물이라고 하는데 고전문학 얘기할 때 그냥 어떤 자연물 같은 경우도 사물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어떤 무생물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 찾기가 힘들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존재라든가 어떠한 물체들에 의해서 화제의 정서 부각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 누비바지? 누비바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사물 구체적이죠. 또? 어디? 리을 부분. 벌레. 구렁뱀, 청진해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역사적 인물에 빗대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난 물에 빠져 죽는 건 싫어 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네요. 니은. 유배지를 이동하는 과정에 험난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쵸? 상가 죽으면 귀찮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디귿. 유배지에서 느끼는 깊은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을. 쾌적하지 않은 거처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뭐 벌레 있고 하는 거. 미음. 자신의 외양을 묘사하여 경제적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그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손바지를 입고 있는데 뭐 땀도 빼고 때도 잔뜩 껴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 나타나 있어요. 3번. A에 나타난 화제의 모습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에서는 3번이죠. 떠나가는 배의 노젓는 소리를 들으며 걱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내 근심을, 어디서 슬픈 소리가 들려서 내 근심을 더한다는데 그 슬픈 소리가 무슨 소리야? 노젓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슬프게 들려서 내 근심, 걱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은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맞지만 평화로운 어촌의 분위기가 아니라 슬픈 어촌의 분위기였고요. 아직 꺼지지 않은 솔불은 있지만 희망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득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면은 맞지만 성찰은 반성해야 되거든요. 반성하고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만 있을 뿐이고요. 보리밥과 보잘것없는 반찬 때문에 입맛을 잃고 식사를 거부한다. 식사를 거부하지 않는 거죠. 입맛을 잃었다는 것도 없어요. 제대로 눈치 보면서 먹지 못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주인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들이 내린 처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세강글을 흩던지면서 역정낸다라고 하면서 정서도 직접 표출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로 자신 일권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다. 검소하고 부지런하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낚아가지고 열심히 살고는 있으니까. 하지만 성공하지 않습니다. 과시도 없어요. 연민의 마음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처벌 염려하는 거는 내용에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화재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나타나 있지 않네요. 4번 문제는 그냥 거둬주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